여러분,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교수는 미국의 모 대학의 국제정치학과 교수로 미국 군사산업과 외교정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는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은 국방부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관료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벤자민 교수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정보원 중 하나였기에 메일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을 주목하라.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게감이 컸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돌파구는 한국에 있다. 벤자민 교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맥락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난 몇 년간 그가 관찰해온 미국 조선업의 쇠퇴 문제와 맞물리며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한국 조선소가 대안이라는 건가?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추측에 의존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방부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어. 한국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벤자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미국 해군의 주력 함대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할 지경이야. 조선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미 보유한 함정조차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벤자민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상대방은 한층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우리 해군 함정 일부를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은 사례도 있다더군. 만약 지금 우리가 한국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 해군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질지도 몰라. 이 대화 이후 벤자민 교수는 그가 받은 이메일 속 문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진짜 의미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오는 주말 한미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과 원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문제가 아니야.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벤자민 교수는 이를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는 긴급히 출장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방위산업 약진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활약하며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고 이는 미국 방산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유연한 사람일까?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나는 미국과 한국 간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직접 목격할 것이다. 벤자민 교수는 국방부의 초대를 받아 참석한 서울의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간 군사 및 산업 협력의 현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의는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그곳에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군 관계자, 방위산업 관계자,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해 있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과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서는 비장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엿보였고 많은 이들이 한국 방산업체와 조선업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조선업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사람은 한국의 조선업체 하나오션의 대표였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복잡한 전투함과 잠수함 설계 및 수리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한국 조선업체가 최근 미국 해군의 일부 함정을 수리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의 경우 조선소 부족과 예산 문제로 인해 주요 함대의 정비와 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업은 충분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 자신합니다. 벤자민 교수는 발표 내용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를 이용했다니 이건 내가 상상하던 수준을 뛰어넘는군. 그는 메모를 하면서 미국 해군의 현실이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벤자민 교수는 하나오션의 대표를 찾아가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해군과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대표는 잠시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 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역할을 일부 맡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협력의 기회가 열릴 거라 확신합니다. 벤자민 교수는 이 답변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협력 상대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 방산업계의 약진을 다루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한국 무기들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소개되었고 미국군 관계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산 K2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여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 무기의 품질과 신뢰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자민 교수는 발표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이런 성과를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는 미국이 기술 쇠퇴와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효율성과 혁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미국 군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그가 느낀 분위기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미군 장교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방산과 조선업에서 보여주는 기술력에 크게 놀라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해야 할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을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될까?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고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던 벤자민 교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유지와 세계 패권 전략은 더 이상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벤자민 교수는 이번 출장에서 미국이 한국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비공개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강력한 잠재력을 체감했지만 그 협력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계속되었고 그는 직접 조선소와 방산업체를 방문하며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 하나오션의 최첨단 조선소를 방문한 날은 벤자민 교수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이 정비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설비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미국의 오래된 조선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함정 한 척을 완전히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9개월은 소요될 겁니다. 하나오션의 기술팀장이 설명하자 벤자민 교수는 그 차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벤자민 교수가 조선소를 둘러보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일부가 현장을 함께 방문했는데 그중 한 관계자가 한국 측 기술진과의 논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월등하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죠? 이 정도면 비용 면에서 중국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발언이 떨어지자 현장은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면 앞으로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대표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 차례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 대표단 일부의 태도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자존심에 기인한 것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해군의 몇몇 주요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벤자민 교수의 중재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한국 측 관계자들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벤자민 교수는 호텔에서 하나오션의 기술팀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낮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우리 기술을 의심하기 전에 이미 몇 차례 그 기술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시간도 자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팀장은 이어서 한국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원자력 기술에서도 이미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러브콜은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교수는 이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을 제공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손잡아야 할 동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다음 날 조선소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방산업체의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특히 K-전차와 K-9 자주포의 테스트 과정은 그를 깊은 감명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무기들을 실전에 배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의 효율성을 직접 증명했죠.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의 설명에 미국 대표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협의에서는 이전 날의 갈등이 무색할 만큼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대해 재평가했으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파트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까? 그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이 이야기를 반드시 미국 내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미국이 직면한 문제와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해법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선업, 방위산업, 원자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의존해야 할 파트너가 되었다. 벤자민 교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방위산업 역시 기술, 쇠퇴와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에 다짐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이고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벤자민 교수는 귀국하자마자 이번 출장에서 얻은 통찰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열린 군사산업 포럼에 참석해 연설할 기회를 얻었고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연설 당일 그는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세계 패권의 중심에서 밀려날 겁니다. 그의 말에 청중은 술렁였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먼저 조선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의 함정이 정비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선소가 부족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 조선소는 최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노동력으로 이미 미국 해군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조선소에서는 미국 해군의 함정이 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소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9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청중들은 그의 설명에 집중했고 벤자민 교수는 방위산업으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K-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배치되어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트너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벤자민 교수는 이어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이미 심각한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신 원전 건설 기술과 효율성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청중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리중심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집권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벤자민 교수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가 제시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교수는 무대를 내려오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겠다. 그는 한국 출장에서 얻은 모든 통찰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할 때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미국 내 다양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앞장설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